영희와의 이별. 추위는 더욱 드세졌습니다. 죽어나가는 사람 수도 여름보다 점점 많아졌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한 달 구지씩 되었는데 20명도 넘는 것 같았습니다. 증산 교양서에서 목격한 것 중 또 한 가지는 사람이 죽으면 페니실린병 안에 이름과 생년월일, 출생 날짜, 나이를 적은 종이를 넣고 그 병을 시체의 목에 거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다음 비닐로 몸을 둘둘 말아서 달구지에 싣고 꽃동산이라는 곳에 가져다 묻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나는 한 번도 꽃동산이라는 곳에 가보지 못했는데 그곳에 다녀온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너무 끔찍했습니다. 내 옆에 누워있던 아줌마 한 명도 죽어 꽃동산으로 갔습니다. 그처럼 좀 전까지 살아있던 사람들이 그렇게 한 명, 두 명 죽어 나갔습니다. 영희도 계속 설사를 해서 점점 여유만 가더니 이젠 아예 드러누워 일어나질 못했습니다. 그렇게 청순하고 예뻤던 영희는 더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나무 꼬챙이 마냥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밥을 먹으러 따로 나서지도 못할 만큼 야인 영희를 대신에 내가 밥을 받아다 떠먹였습니다. 지금처럼 쌀밥이면 얼마나 좋았으랴. 건강한 사람이라도 아마 그때 중산 교양소에서 제공한 그 밥을 먹었다가는 탈이 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음식이 부실하다 보니 영희의 병은 좀처럼 낫지 않았습니다. 설이었습니다. 2000년 설날 한방눈이 펑펑 오는 교양소 안은 너무도 쓸쓸했고 무서운 분위기가 역력했습니다. 아무런 희망도 없는 오직 절망뿐인 그곳이 설이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없었습니다. 내 인생 또 가족 생각에 목이 메었습니다. 영희에게는 내색 안 하고 늘 웃어주었지만 내 가슴에는 피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약 처방을 받기는커녕 약 대용으로 쓸 옥수수마저도 얻기가 조련치 않은 상황에서 반복되는 설사와 영양실조에 설날에도 일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누워있는 영희가 너무도 불쌍해서였습니다. 영희는 내 손을 꼭 잡고 자기 자신에게 주문이라도 걸듯 나에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죽고 싶지 않아. 나 꼭 살아서 엄마 아빠가 못 간 제주도에 꼭 가야 해. 나는 마음이 아파서 눈물만 흘렸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영희가 점점 살지 못할 것 같다는 불안한 생각이 들어서 더욱 슬펐습니다. 영희야, 이거라도 먹고 힘내서 꼭 살아야 해. 엄마 아빠 대신 꼭 제주도에 가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고작해야 옥수수를 얻어 불에 태워서 가루를 내어 먹이는 것밖에는 없었습니다. 식당에 친분을 다져 넣은 교양생에게 옥수수 몇 알을 겨우 얻어서 불에 태워 가루를 내어 먹였습니다. 그렇게 2, 3일이 지났을까. 그날따라 영희는 자기 곁을 못 떠나게 했습니다. 겨우 숨만 붙은 모습으로 간신히 입을 열어 가까스로 말했습니다. 숨소리가 가쁘게 들렸습니다. 언니, 나 아무래도 안 될 것 같아요. 무슨 소리 하니? 너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언니, 미안해. 나 먼저 제주도에 가 있을게. 언니, 꼭 와야 해. 응? 나는 여기를 와라 부둥켜 안았습니다. 사랑하는 동생 영희가 정말 이렇게 먼저 간단 말인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았습니다. 선생은 이제 1시간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의사를 붙들고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선생님, 영희를 살릴 방법은 정말 없습니까? 저의 살을 떼어서라도, 저의 피를 뽑아서라도 영희를 살릴 수만 있다면 아무 것이라도 할 수 있어요, 선생님. 왜 하필 영희입니까? 네, 영희를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마음속으로 간절히, 정말 간절히 간구했건만 소용이 없는 듯 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말 영희와 작별할 시간이 온 것 같아 죽을 힘을 다해 영희가 있는 병실로 뛰어갔습니다. 영희는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고 나를 손으로 가리키며 내 손을 잡으려고 애썼습니다. 영희야, 언니야, 나 먼저 제주도에 갈게요. 내 손을 꼭 잡은 채 영희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영희야, 안 돼. 안 된다고. 영희야. 영희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대신 심장이 멎고 몸만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한 맺힌 이 세상에 눈도 감지 못한 채 나는 영희를 붙들어 안고 통곡했습니다. 영희의 눈을 감겨주고 종이에 김영희라고 이름 석자를 써내려 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영희야, 이름도 예쁜 영희야. 김영희라는 그 이름을 부모님이 예쁜 너에게 지어주셨건만 이렇게 예쁜 이름을 남기고 어디로 가는 거니? 너는 나쁜 애야. 언니 남겨두고 왜 먼저 가니? 영희의 이름을 적은 종이를 페니실린병에 넣어 이제는 시신이 되어 생기 하나 없는 영희의 목에 걸어주었습니다. 그 목이 너무도 가늘었습니다. 그래서 더 슬퍼 보였습니다. 나도 슬펐습니다. 가족과 이별하는 것도 모자라 옥살이 중에 동생으로 인연을 맺은 영희와도 이별해야 했습니다. 이반 반장이 반 인원 6명을 데리고 와서 굳어진 영희의 몸을 비닐로 둘둘 감았습니다. 목에 새끼를 한 번 매어 양쪽으로 1m도 넘게 길게 내었습니다. 허리에도 발목에도 같은 식으로 해서는 6명이 영희의 시신을 들고 나가 창고에 넣었습니다. 조국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에 멈들 곳 하나 없는 우리였습니다. 처참하게 죽은 영희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영희의 죽음을 묵도하면서 교양소가 말로는 내 조국이라는 이 나라가 점점 전보다 훨씬 더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영희를 죽음으로 내몬 북한의 교양소와 그 안에서 선생으로 불리는 모든 악마들과 악당들을 나는 용서하지 못합니다. 절대로.